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받았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컸던 1592년의 임진왜란. 임진왜란하면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나요? 23전 23승 불패전승의 신화,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지만 오늘은 나라를 사랑했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전라북도 장수에서 태어나 여린 여자의 몸이었지만 우리나라의 원수 일본 장군을 끌어안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목숨을 바치신 분, 의암 주논개. 순국 당시 그녀의 나이는 20살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어떤 삶을 살다 가셨는지 우리 오늘 밤은 이분의 삶을 다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제목, 논개 이야기. 1574년 9월 3일 전북 장수 주촌마을에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응애, 응애. 아이고, 딸이네요, 딸. 여보, 고생했어요. 서당 훈장이었던 아버지 주달무는 딸의 이름을 논개라고 지었어요. 가난했지만 화목했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딸을 지극정성으로 잘 키웠답니다. 하지만 논개가 5살이 될 무렵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여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때 논개의 작은아버지 주달무가 말했어요. 형수님, 저와 같이 살아요. 네, 정말이세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논개는 작은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논개가 6살이 된 해의 어느 날이었어요. 작은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돌아오질 않았지요. 무슨 일이 생기셨나? 며칠째 소식도 없고 집에 오시지 않으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때 동네에서 부자로 소문난 김풍헌 영감이 논개의 어머니에게 찾아왔어요. 소식은 들어 알고 있겠지? 자네 딸은 이제 내 며느리로 들어와 살아야 하네. 내가 며칠 전 주달무에게 돈을 많이 주고 자네 딸을 샀으니 말이야. 네? 아이, 그게 무슨 소립니까? 제 딸은 이제 6살이에요. 그럴 순 없습니다. 논개의 어머니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작은아버지 주달무가 조카 논개를 김풍헌의 바보 아들에게 민며느리로 팔아 넘긴 것이었지요. 그날 밤 논개의 어머니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말도 안 돼. 우리 딸을 이렇게 보낼 순 없어. 어머니는 고민 끝에 어린 논개를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을 쳤어요. 며칠 후 김풍헌 영감은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뭐야? 논개와 그 어미가 도망을 갔다고? 내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영감은 마을의 현감 최경혜에게 가서 모든 일을 말했어요. 아니, 사또나으리, 내 돈을 받고도 나를 속인 주달무와 도망간 그 모녀를 처벌해 주십시오. 장수 현감 최경혜는 주달무를 잡아와 벌을 내렸어요. 그러나 논개 모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지요. 그대들의 죄가 무엇이겠나? 네, 그대들을 풀어줄 터이니 더는 사람에 속지 말고 잘 살게나. 하지만 갈 곳이 없었던 논개 어머니는 사또에게 사정했어요. 나으리, 저희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부디 이곳 관아에서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사또는 불쌍한 논개 모녀를 받아주기로 하였지요. 그렇게 장수의 현감 사또 최경혜의 집에서 살게 된 논개는 그의 가르침을 받아 똑똑하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성장하게 되었답니다. 논개는 17살이 될 때까지 사또 최경혜의 근무지가 바뀔 때마다 따라다니며 현감의 일을 도왔어요. 그리고 둘은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논개는 나라 일을 하는 최경혜와 함께 살면서 자연스레 절개와 충정,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일상이 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되면서 최경혜는 장수 지역을 중심으로 의병을 모아 전쟁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라를 지킵시다. 일본군을 이 나라 내 땅에서 내쫓읍시다. 최경혜는 의병을 모아 훈련을 시켰고 논개 또한 그의 옆에서 성심성의껏 도왔지요. 모두가 나라를 지키자는 하나의 마음으로 똘똘 뭉쳐 전투를 치른 끝에 호남 지역을 수호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소식은 금세 퍼져 경상도 순찰사로부터 전투 도움 요청을 받게 되었답니다. 우리 진주성을 수호하는데 당신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1593년 4월 최경혜는 호남 출신 의병들을 데리고 진주성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도착한 그곳엔 이미 왜군이 너무 많아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나 최경혜와 의병들은 끝까지 목숨을 다해 용감하게 싸웠어요. 겁먹지 마라. 우리는 할 수 있다. 내 나라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저들을 무찌르자. 한편 논개는 의병 창설 이후부터 줄곧 최경혜 장군과 의병들을 뒷바라지하며 전쟁의 아픔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 논개의 애국 충절은 진주성 전투가 벌어지며 더욱 깊어졌답니다. 계속되는 전투에서 최경혜는 무주 우지치 전투와 제1차 진주성 싸움에서 많은 공을 세웠지만 제2차 진주성 싸움에서 패하게 되었어요. 후퇴하라! 후퇴하라! 결국 진주성은 함락되었고
최경에는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죄책감에 남강에 떨어져 죽고 말았지요. 평생 믿고 따랐던 남편의 죽음과 수많은 의병들의 희생을 본 농계는 그들의 죽음을 헛되이 보낼 수 없었어요. 서방님, 얼마 뒤 진주성 싸움에서 승리한 왜군들이 깊은 강물이 흐르는 남강의 촉성루에서 연애를 벌인다는 소식이 들려왔답니다. 내 나라와 내 남편의 원수는 반드시 내 손으로 갚아주고 말 것이다. 농계는 한 가지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혼자 힘으로 이뤄내겠다고 결심을 하였지요. 그러나 촉성루의 연회장에는 관아의 기생이 아니면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농계는 남편의 원한과 위기에 처한 국가를 살리기 위해 굳은 결심을 하고 기생으로 곱게 변장을 한 채 연회장으로 향했답니다. 농계의 고운 모습에 일본의 장군은 홀린 듯 뒤를 쫓았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왜 이런 곳에 혼자 있어? 나와 함께 저 연회장으로 어서 갑시다.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렇게 일본의 장군인 게야무라 로쿠스케는 농계의 뒤를 따랐지요. 그렇게 깊은 강물이 흐르는 진주 남강의 바위 끝까지 유인한 농계는 두 팔을 벌려 일본의 장군을 감싸 안았어요. 우리의 원수, 내 이놈, 나와 함께 가자. 이거 놔라! 농계는 원수가 중간에 뿌리치지 못하도록 10손가락에 가락지를 낀 손으로 깍지를 끼어 벗어날 수 없게 그를 꽉 안았지요. 그렇게 농계는 원수를 끌어안은 채 깊은 남강의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 후 농계의 목숨 건 이야기를 통해 조선 모든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호남 지역을 지켜낼 수 있었답니다. 논계가 일본 적장을 껴안고 뛰어내린 바위에 이후 사람들은 의암이라는 글자를 새겼답니다. 의로운 바위라는 뜻을 지닌 의암. 논계의 호가 의암인 것도 그의 의로운 행동을 기리기 위함이었지요. 전라북도 장수에 가면 농계의 생과 털을 복원해 놓았고 사료를 정리한 전시관도 볼 수 있답니다. 20살의 짧은 나이로 불꽃 같은 삶을 살다 간 의암 준홍계. 그녀가 몸소 보인 그 정신을 후손인 우리가 이어받아 보답하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바르고 의로운 마음을 품으면 큰 뜻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준 분. 그 고귀한 정신을 잊지 말고 우리 꼭 기억하기로 해요. 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